우리 견우는 집을 매매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현관문도 최신 디지털 도어락으로 되어 있어 지문인식도 되고 집의 넓이도 가격도 견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건이 좋아서 바로 집을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매도인과 부동산 계약을 잘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가구를 사야 하니 거실과 방, 주방 등의 치수를 재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매매한 집을 보러 가니까 처음에 집을 사러 갔을 때 봤던 도어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견우는 매수인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내가 처음에 집을 봤을 때 있던 최신 도어락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말도 없이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매도인은 그때 있던 도어락은 내가 산 거니까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집을 매매할 경우 도어락, 번호키 이런 것들은 매도인이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매수인한테 놓고 가는 건지 많은 분쟁이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신공입니다. 오늘은 매도인, 매수인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집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이 집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도입 후에 이야기한 사례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집을 판 매도인과 집을 산 매수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은 아니 당연히 내가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따지면 집에 있는 소파나 침대, 옷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아니 계약서 작성할 때 아무 말도 없었고 당연히 놓고 가는지 알았다, 그래서 난 그런 시설들까지 생각을 해서 매매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집을 파는 매도인과 집을 사는 매수인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정답은 집을 사는 매수인의 말이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산 물건은 이사갈 때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가져가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산과 부동산을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집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넣어갈 수가 없으니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건 쉽게 들고 옮길 수 있으니 동산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꼬리, 동산이란 무엇이냐? 네이버에서 동산의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옷 등 성질이 바뀌지 않고 쉽게 옮길 수 있는 재산인 물건들은 동산으로 보고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가져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꼬리, 도어락은 동산으로 볼 것이냐?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옮길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민법 99조 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조 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도어락이 정착물이라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꼬리, 도어락은 정착물이냐? 정착물이란 토지에서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또한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없다면 정착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을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해도 기능적으로 건물에 효용에 제공되는 물건은 정착물로 취급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도꼭지나 인터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쉽게 탈부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능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착물로 취급을 합니다. 또한 민법 제100조 주물과 종물 1항을 보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을 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 도어락을 집에 부속하고 있는 부속물로 본다면, 즉 주물, 집을 처분할 때 종물인 도어락은 같이 처분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어락을 정착물, 부속물로 본다면 매도인은 도어락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A는 B다와 같이 도어락은 무조건 정착물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만 누르는 형태인 이런 형태도 있고, 손잡이까지 문에 같이 되어 있는 일체형인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식인지 저런 식인지 주택을 분양받을 때부터 달려있던 건지 매도인이 하나 더 추가해서 설치한 것인지 계약의 당사자의 사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도어락과 같은
같이 이런 물건은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김국님, 상황마다 다르다면서 위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도인이 도어락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위에서 본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집을 살 때 작성했던 계약서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 상태를 보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 시 보통 특약사항으로 현 상태로 계약한다 라는 문구를 관례적으로 입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이 입력되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최신 도어락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된 사항으로 봐야 될 것이며, 도어락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 라는 특약이 없는 한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역시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인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위에서 보았던 도어락뿐만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 식기 세척기, 인덕션, 냉장고 등이 빌트인식으로 많이 설치가 되면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한 후에 물건이 있네 없네 당연히 가져가는 거다, 당연히 놓고 가는 거다, 정착물이다 부속물이다 라고 대화의 분쟁을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약 체결 시에 위같이 분쟁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매매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여 특약에 명시를 하고, 매도인이 너무 많이 욕심을 내서 가져가려고 한다면 매수인도 이를 이용해서 주택의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융통성 있는 협상 방법을 통해 분쟁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매매계약 체결 시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매도인이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은 매수인에게 주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김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